우리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보이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들을 청소년들만의 시각으로 토론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모든 일에 즐겁게 행복하게 자신있게 임하는 돌종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소신있게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강예세입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신입위원답게 신선한 시각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중2 양준석입니다. 바른 선비의 길, 바른 토론의 길만 걷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2 차성재입니다. 꿈이 먹고 진솔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봄입니다. 네, 오늘은 신입 위원님도 오셨고 다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전문가죠. 우리 조우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엔 너무 뜨거워도 병이 나잖아요. 토론의 열기와 땀을 잠시 식혀줄 그늘이 되겠습니다. 조우람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다들 궁금하시죠?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거의 종류를 표현한 단어들인데요. 이 중에서 줄임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선, 2번 총선, 3번 지선. 차성재 의원님. 저는 2번 총선 같습니다. 2번 총선. 네. 그럼 대선은 뭐의 줄임말인가요? 약간 대통령 선거의 줄임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선은요? 지역 선거 아닐까요? 오, 비슷해요?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총선입니다. 아직 투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네. 1번 대선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선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네, 줄임말입니다. 총선은 말 그대로 총선거를 지칭하는 말이죠.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용어들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거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번 국회의원 모두를 한꺼번에 뽑는 선거, 2번 선거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선거, 3번 모든 지역, 즉 전국에서 진행되는 선거. 네, 자, 정답은요? 우리 정보미 의원님. 1번 국회의원 모두를 한꺼번에 뽑는 선거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세 개 보기 중에 뭔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 막 동시다발적으로 했던 거 기억이 나요? 홍보하는 거를 기억이 네. 나요. 막 차 타고. 선거운동하고 하시는 거? 네.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국회의원 모두를 한꺼번에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조우런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 총선거에서 총이 모두 총자를 써서 총선이라고 해요. 이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뽑는 선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모두 끝났을 때 국회의원을 다시 뽑게 되고요. 영국과 같은 의원 내각제 국회에서는 의회가 해산될 때 이제 국회의원을 다시 뽑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총선거, 즉 국회의원 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특정 요일로 정해집니다. 총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요일은 언제일까요? 1번 월요일, 2번 수요일, 3번 금요일. 정보미 의원님. 1번 월요일이요. 1번 월요일을 정할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월요일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그 한 주의 시작이니까 그쵸. 뭔가 월요일로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땡! 저요. 강희수 의원님. 2번 수요일. 2번 수요일. 네. 뭔가 애매하지 않나요? 저도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를 냈다 생각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건가요?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수요일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지난 총선 선거일도 수요일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선거를 하고 투표에 참여를 하는 건 그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정되는 수요일이 연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서 위원님, 성재 위원님, 보미 위원님이 한 문제씩 맞추셨어요. 네. 자, 세 분께 모두 선물을 드릴 텐데 우리 대표로 강혜서 위원님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저번 회차 때 퀴즈를 풀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지금 그 풀지 못한 아쉬움을 여기서 풀고 갑니다. 자, 의회 상식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도 누구나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우승은 누가 될지 기대하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접니다. 네, 또 오랜만에 우리 차성재 위원님이 준비한 제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올해 초 저는 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창창한 나이에 병이라니 너무 속상했지만 저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는데요. 문제는 주변에서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시시때때로 제 병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제 감정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땐 그 병을 탓하기까지 하시니 정말 답답할 따름이에요. 아마도 대한민국의 모든 중2가 제 마음을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에게 생긴 건 바로 중2병입니다. 물론 저야 시간이 흘러서 5개월 정도만 버티면 중2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하지만 왜? 청소년기의 한 페이지를 이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병과 맞서 싸워야 하나요? 사춘기를 희화화하는 정체불명 신조어 중2병. 중2병이라는 말의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좀 특이합니다. 중2병이라는 말을 금지해주세요 인데요. 중2병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예 없던 말이었거든요. 약간 우유행어 같기도 하고 약간 자조 섞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 혹시 중2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조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고 요즘 아이들을 그렇게 칭한다라는 말은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굉장히 얌전한 학생이었어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막상 안 그래요. 안 그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제보가 올라올까 봐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자, 또 이런 말도 생각이 나요. 북한이 남침하지 못하는 건 중2가 무서워서다.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저도 웃고 넘겼었는데 오늘 주제를 통해서 진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이 말을 생각해 볼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중2병이라는 말을 금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대표 제안이 청소년 위원님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지도 궁금한데요.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춘기를 희화화하는 정체불명 신조어 중2병. 중2병이라는 말의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중2병이 살짝 뭔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개성에 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중2병이 좀 더 이펙트 있고 또 즐겁게 넘길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에 대한 까칠한 시선이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중2병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중2병이라는 말을 금지해 주세요. 찬성이냐 반대냐? 청소년 위원님들의 최종 선택 찬성인지 반대인지 들어주세요. 네, 중2병이라는 말을 금지해 주세요. 이 제안을 풀어갈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중2병은 있다 대 없다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런 말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거든요.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10여 년 전에 등장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어원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유명한 말이니까 뭐 썰 같은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등장한 건 2010년에 인기 웹툰을 통해서였는데 이 웹툰에서는 중2병에 대해서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불행하고 고독하며 세상을 등진 존재라 여기는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는 이거보단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뭐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신조어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중2병을 대표하는 단어 또는 중2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게 있을까요? 반항적인. 반항적이다? 네. 오. 약간 흑역사, 감성적이다 이런. 실제 중2인 차성재 위원님은? 반항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허세. 약간 허세, 위풍당당 허세. 예. 중2병을 겪어낸 송성환 위원님은 중2병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딱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내 왼손에 흑염룡이 이렇게. 잠재워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이런 대사.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약간 흑염룡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흑염룡은 없었고 제가 수호신이 한 마리 있었죠. 아, 수호신이요? 네. 제가 힘들 때마다 네. 이제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어. 나서 저는 네.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자,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중2병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다 각자 느끼는 게 다른 거 보니까 그 정체가 진짜 무언지 더더욱이나 미공 속에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2병은 진짜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허상일까요? 저는 중2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좀 반항적이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그냥 중2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경우 부모님께 가장 심하게 반항했을 때가 한 중1이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그때 시기 정도에 나도 피해갈 수 없는 중2병에 걸린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중2가 되고 살로 느껴보니까 중2병은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네. 저는 이제 중2병이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게 10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2병은 있다라에 저는 한 표를 걸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중2병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이게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중2병 자가진단 테스트. 그 중에서 제가 무작위로 한 5개 정도 골라왔어요. 다섯 네. 개. 얼마나 해당하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았다고 하고 자리를 피한 적이 있다. 아유 못됐다. 아유 못됐다. 두 번째, SNS에 오글거리는 멘트를 올린 적이 있다. 거의 비슷한 사람한테. 변호사님? 자, 3번, 스스로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아이씨. 4번, 가족들에게 프라이버시 좀 존중해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 프라이버시. 하나, 둘, 셋. 이거는 이건 자, 마지막, 나는 남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중2병이 아니라. 그럼요. 변호사님이 4점이시네요. 네, 이게 테스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 탓, 문제 탓을 하는 게 중2병이에요. 맞아요. 나는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았어.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야, 결과를 보니까 이거 약간 실존하는 병 같기도 하고, 네. 저도 좀 헷갈리는데 혹시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 관련된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통해 보면요.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율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중2로 딱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고등학교 때보다 중학생들이 좀 더 그 사춘기를 좀 힘들게 겪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보다 이분들이 이 중2병에 대해서 더
더더욱이나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중2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VCR로 확인해 보시죠. 중2병 하면 주먹을 부른다. 뭐 갱년기보다 더 무섭다고 하던데요. 아유 진짜 그 중2병 말도 말 정말 무서운 중2병이에요. 진짜 저도 아들 진짜 지금 이제 중2가 지나갔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감당하기. 반항, 뭐 자기 방에서 들어가서 안 나온다 할지, 뭐 말을 걸면 말을 못하게 해요. 자기가 뭐 얘기하다가도 지금 생각 중이니까 말을 못하게 딱 멈추게 한다 할지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멈춰! 멈춰. 잔소리 멈춰! 중2병하고 사춘기는 조금 별개지 않을까. 중2병은 약간 자기가 세 보이려고 하는 거, 괜히 엄마한테 반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를 덮어 씌우기 위한 중2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고, 사춘기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그거는 정말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왔다가 지나가는 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기도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한 번씩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그 시기에 한 번쯤 이 심리적으로 겪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엄마 말은 절대 뭐 아니라고 하고 설득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그 설득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주먹이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이랑 똑같아. 주먹이 중2병이라고 그렇게 자꾸 지칭하고 얘기하는 건 애들한테 좀 더 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도 심적으로 너무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애 중2병이다라고 이렇게 틀에 박혀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애들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좀 약간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주위에서도 다 이렇게 중2병이라고 하니까 그 시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모르고 무턱대면 이제 막말로 저 녀석이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진짜 난리 날 텐데 그래도 어떨 때 정말 속으로 막 이런 게 올라와도 이렇게 참고 그래 네가 중2병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그런 때에 그걸 좀 중2병이다라는 그런 그 저기를 생각해서 많이 이해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중2병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중2병이라는 게 그 아이들이 그런 어떤 뭐 너무 막 그 중2병 그렇게 주위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나는 중2병이야 뭐 엄마를 오히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서 사랑으로 관심으로 내 아이를 다독이고 이렇게 좀 이뻐해 주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없이. 네,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의견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중2병이라는 단어가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저기 이해의 폭을 넓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중2병은 나 혼자만 겪는 건 아니다 라는 느낌을 또 받았어요. 자, 이제 중2병이라는 말을 금지해 주세요. 이 주제를 풀어갈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신조어 중2병 사춘기에 도움이 된다 대 아니다 입니다. 감정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변화가 큰 시기를 특정하는 말이 중2병 뿐만은 아니에요. 뭐 미운 4살 이런 말도 있고 자꾸 때를 쓴다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미운 4살이라 그래 좀만 지나면 괜찮아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중2병이라는 말이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2병이니까 그러는 거겠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또 넘어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주말에 집돌이라서 이불 밖에 안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쭉 그래 왔어요. 근데 중2인 요즘에 주말에 뒹굴뒹굴하면 중2병 때문에 그런데요. 중2병. 글쎄요. 약간 쓰는 입장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듣는 중2 입장에서는 무쓸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전 생각이 좀 다른데요. 중2병이란 단어가 조용한 사춘기 때 약간 자신의 자존감을 살짝이나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약간 후후후 나라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웃지 말고 약간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네, 그렇죠. 나라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자신의 감정을 좀 풀어 나가면서 좀 감정을 개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설득이 되는 게 너무 진지하게만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뭔가 가볍게 중2병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변호사님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잠깐 유행어처럼 쓰였다가 사라지는 신조어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중2병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관심도 큰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이 신조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불과 한 2, 3년 후인 2013년에요. 이 중2병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심각한 중2병을 체육 활동으로 없애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그해 서울의 모든 중학교 2학년들에게 학교 체육대회 단축 마라톤에 의무적으로 참가시키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당시 중2병을 보는 사회와 어른들의 시각을 드러내는 해프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뭐 이 정도면 중2병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한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소년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른들도 저희랑 똑같이 청소년기를 겪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중2병이라는 말 때문에 사춘기랑 중2병을 구별지으면서 벌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춘기는 부모님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2병이라서 그래 이 한마디가 소통의 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중2병이라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부모님이 스스로를 이해시키고 끝 이러면은 정말 최악의 사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학생 4명 중에 1명 이상이 또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 사춘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뭐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매체에서 접하기도 해요. 내가 바라는 도움을 주변에서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제 1388이라고 청소년 상담 전화가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많은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누구나 1388을 통해서 전문 상담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전화뿐만 아니라 뭐 모바일, 홈페이지 이런 다양한 상담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사춘기를 겪는 시기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1병도 아니고 뭐 고2병도 아니고 하필 왜 중2병일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중2라는 시기는 뭔가 좀 특별한 남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에는 자유학년제가 또 있잖아요. 그냥 막 놀잖아요. 근데 이제 또 중2가 들어가니까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니까 그쵸. 살짝 심리적 압박감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싸요. 약간 저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곧 중3이 되니까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인지에 대한 진로도 고민해야 되고 약간 생각할 게 너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과 의견이 좌우하는 인생 일대의 첫 선택일 텐데 중2는 걱정에 걱정을 끼얹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중2라는 시기에 대해서 실제 중2인 학생들 아니면 중2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중2병이란 말을 금지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중2병이 사춘기와 똑같은 의미라면 둘 중 어떤 말로 불리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몸과 마음이 자라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이 사춘기가 너무 오래 불렸어요. 네. 이제 살짝 새로운 개성에 맞아보자 해가지고 저는 중2병이 살짝 뭔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개성에 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개성이 담겨있는 신조어다? 네. 사춘기는 질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 뭐 X세대, Z세대, Y세대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렇게 불리는 이름 속에서도 나름의 이렇게 특징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중2병이 좀 더 임팩트 있고 또 즐겁게 넘길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른들이 사춘기 대신 중2병이라는 말을 쓰는 게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에 대한 까칠한 시선이 느껴져서 거부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벌써 중2가 되는 게 싫어져요. 아이고. 자, 뭐가 맞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신선한 시각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보미 위원님도 이제 좀만 있으면 중2가 되잖아요. 강혜서 의원님은 그래도 2년 남았는데 저는 몇 개월 뒤면 중2란 말이에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중2병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2병 없는 중2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과 좀 무엇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진짜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첫 시험을 망치면 약간 내 인생도 망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말보다 행동으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화를 내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먼저 짜증 섞인 말로 부모님 속을 긁을 때가 있다는 거 저도 아는데요. 사춘기잖아요. 좀만 참아주면 저한테 먼저 짜증내도 부드럽게 말하겠다고 미리 약속하겠습니다. 오, 기브앤테이크. 알겠습니다. 우리 양준석 위원님은 어떤가요? 일단 저는 중2병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없는데 다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쵸? 중2병이어서 그래. 그런 게 저는 공감이 됩니다. 네. 뭐 스스로 약간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섭외 잘하셨네. 그래요? 네, 중2병이라는 말을 금지해주세요. 이 주제를 제안한 우리 차성재 위원님의 정리 발언 들어볼까요? 사춘기를 중2병이라고 표현하는 말, 병으로 표현하는 건 청소년들을 감정적,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청소년 모두가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춘기를 희화한 말, 중2병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자,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중2병이라는 말을 금지해주세요. 찬성이냐 반대냐, 청소년 위원님들의 최종 선택, 찬성인지 반대인지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중2병이라는 말을 금지해주세요. 우리 차성재 위원님의 제안은 찬성 2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압도적으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반대가 3표라는 게 좀 의외였어요. 오히려 중2병이라는 말을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차성재 위원님, 뭐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이렇게 찬성 2표, 반대 3표로 부결되긴 했지만 다음에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와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토론 어땠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중2병에 대해서 걱정하고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중2병이 아닌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너무 저한테 신선한 시각을 많이 주시고 네. 하니까 이제 좀 중2병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2 의원들을 보니까 제 옛날 중2도 되게 새록새록 추억도 되고 네. 또 나름 되게 즐거웠던 시각이었던 것 같고 뭐 여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중2이신 분들 다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중2 변호사 조으론 변호사님, 네, 어떠셨나요? 네, 오늘 청소년 위원님들의 중2병 관련한 토론을 듣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슬기롭게 이 병을 극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가고요. 이제 집에 가서 제 중2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정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